안녕하세요. 오후 6시 내일의 승부주 시간입니다. 진행의 김민경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협상이 좀 잘 진행되는 줄 알았는데 이 호르무즈 해협 교전 소식이 들려오면서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일제히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하락폭 자체는 그렇게 크지 않았는데 국제유가가 다시금 오름세로 방향을 튼 모습이었죠. 이에 따라서 오늘 코스피 장 초반에 7,000 또 하락폭을 또 거세게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력이 대단한 것 같아요. 계속해서 이 낙폭을 줄이더니 결국에는 상승으로 또 방향을 틀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7,498선에서 마감을 했고요. 반면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늘 장에서 좀 선전을 했던 모습이었습니다. 다만 아쉬운 부분은 오전 장의 고점 대비해서는 상승분을 둔화시킨 채로 또 마감을 했다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0.71% 강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1,200선까지 회복한 모습이었는데요. 오늘 시장의 특징 뚜렷하게 좀 현대차 그룹주를 꼽아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그룹주 동반적으로 강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관세 관련된 위법 판결도 영향을 미쳤고요. 뿐만 아니라 현대차의 보스턴 다이나믹스 상장에 대한 구체적인 또 이야기가 나오면서 오늘 그룹주 전반에 또 매수가 쏠린 모습이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현대차에 이어서 이 삼성전자까지도 로봇 관련된 이야기에 속도전을 내겠다. 이런 부분이 또 이야기로 보도를 통해서 나오면서 오늘 로봇주들까지도 불기둥을 세우는 모습이었는데요. 굉장히 시장 내에서 순환매가 빠르게 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어디에 투자처를 또 모색을 해야 될지 이런 부분이 가장 궁금할 것 같은데 오늘도 시장 관련된 이야기 하나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프터마켓의 시세도 파악해 봐야겠죠. 5시 50분 기준으로 코스피 코스닥 또 시가총액 상위 종목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1위부터 5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세 종목이 강세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가장 크게 또 시세를 내뿜고 있죠. 7% 넘게 강세로 거래가 되고 있고 애프터마켓에서는 삼성전자가 또 상승으로 전환했다라는 부분을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 속에서 노조 관련된 협상 이제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금 커진 상황이죠. 이에 따라서 삼성전자 애프터마켓에서 1.8% 계속해서 시세 내주고 있고요. SK하이닉스 또한 1.8% 강세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역시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 1위부터 5위 확인해봐야겠죠. 코스닥 내에서는 에코프로 BM, 레인보우 로보틱스, 삼천당제약 이렇게 세 종목이 강세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역시나 로봇주가 가장 탄력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부분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에코프로 그리고 알테오젠, 특히나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오늘 장중에 실적 발표를 했죠. 1시 부근에 실적 발표했는데 실적 잘 나오지 못했습니다. 애프터마켓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폭 좀 줄이면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부분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시장에서 뜨거운 종목들 상승 상위 종목 확인해 봐야겠죠. 코스피 내에서는 역시나 이 현대차 그룹주들이 가장 선전을 해주고 있다라는 부분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대차 그룹주 내에서도 현대오토에버가 상한가 계속해서 유지한 채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외에는 두산퓨어셀, 현대모비스, 코오롱 그리고 금호석유화학이 상승률 상위단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 역시도 상승 상위 종목 확인해 봐야겠죠. 코스닥 내에서는 세나테크놀로지가 가장 큰 폭으로 시세를 내주고 있습니다. 세나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이 피지컬 AI 로봇의 또 핵심 기업이다. 로봇 통신 핵심 기업으로 지금 계속해서 평가가 되면서 시장 내에서 오늘 장에서 두각을 보였다라는 부분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외 인바디, 현대무벡스, 마녀공작 그리고 원택까지 상승률 상위단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애프터마켓의 흐름까지도 짚어봤는데요. 애프터마켓은 저녁 8시까지 거래가 가능합니다. 계속해서 저희 이데일리 TV 보시면서 애프터마켓의 흐름까지도 짚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후 6시 내일의 승부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인데 시장 분위기, 시장 내에서 이 에너지가 굉장히 대단한 것 같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4일 연속 오르면서 오늘 사실 상승폭 자체는 그렇게 크지 않지만 또다시 사상 최고가 경신을 한 채로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은 오늘 장에서 또 상승으로 또 마감을 했습니다. 어제는 하락이었는데 오늘은 상승 전환한 채로 또 1200선을 회복한 모습 보여줬는데요. 과연 이렇게 시장 분위기도 지수 자체가 너무 좋은데 우리가 그 가운데서 어떤 식으로 또 대응 전략을 세워봐야 될지 또 다음 주 월요일에 승부를 볼 만한 종목은 뭐가 있을지 하나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할 전문가님 만나보도록 할게요. 최영동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전문가님 시장의 에너지가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예. 사실 뉴욕 증시 같은 경우 하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미국과 이란 관련된 이런 노이즈에도 불구하고 나는 모르네 하면서 귀를 좀 막으면서 국내 증시는 또 달려가는 것 같아요. 예. 상승분 자체는 그렇게 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반도체가 아닌 또 자동차라든지 로봇이라든지 나도 있다라면서 손을 들면서 또 움직이는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 개인 투자자의 입장은 더 이 고민이 커져가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어떤 종목을 공략해야 되는지 많은 분들이 궁금하셔서 또 시청을 하실 것 같아요. 일단 인사부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과 내일의 승부주, 내일 6시, 7시 1시간 동안 여러분들과 동고동락하는 최영동 전문가입니다. 앞서서 우리 앵커님이 얘기를 다 해주셨어요. 핵심 키워드를 딱딱딱딱 집어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질문을 잘 해주시는지 항상 감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황을 중심으로 해서 시장에 대한 이야기들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수급을 먼저 볼까요, 우리? 수급을 보게 되면은 개인이 오늘도 4조 4천억 가량 순매수가 좀 들어간 상황들이고요. 외인들이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대규모 매도를 감행을 했습니다. 5조 5천. 기관, ETF 자금, 금융투에서 한 1조 넘게 자금들이 들어오면서 일단은 기관도 마찬가지로 플러스권으로 진행이 됐다. 그럼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기관 쪽 자금과 개인들의 자금이 거의 동일시되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우리 교육방에서 우스갯소리로 어떤 얘기를 해드렸냐면 이쯤 되면 우리 외국인들 빠져서 그냥 우리끼리 하는 게 맞지 않냐 라는 얘기들까지 할 정도로 우리 개인들의 수급이 상당히 좀 강력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체적으로 지수에 대한 방향성들은 오전장에는 갈피를 못 잡았어요. 코스피, 코스닥 그리고 코스피가 다소 조금 부진한 모습들을 보여줄 때 코스닥에 대한 강세가 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오전장에는 바이오 종목군들도 바닥권에서 좀 반짝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은 좀 아쉽기는 했었지만 다행스러운 부분들은요, 여러분들 이겁니다. 그동안에 움직이지 않았던 어제서부터 이제 슬금슬금 제가 로봇주, 피지컬 AI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 내일의 승부주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오늘 보기 좋게 시장의 대장 섹터 역할을 해줬고요. 그리고 자동차라고 제가 적기는 했지만 사실 이게 자동차가 아니고 현대기아차죠. 현대기아차. 그리고 그 현대기아차의 가장 핵심 키워드.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현대기아차가 제대로 된 밸류 평가를 받아야 돼라고 하게 되면 사실은 자동차가 아니다. 로봇 쪽에 포커스가 맞춰져야 됩니다라는 이야기들을 좀 해드렸는데 그 부분들이 좀 불거지면서 자동차 섹터도 마찬가지로 시장에 강한 상승세가 좀 진행이 됐다라는 거고요. 여전히 강세장이라는 거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물론 쉬지는 않아요. 하지만 어찌됐든 그동안의 탄력도가 굉장히 높았던 반면에 다소나마 이제 금요일자 들어서가지고 단기 상승에 대한 피로감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약간은 좀 눌리는 듯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고요. 소외주들, 그동안에 움직이지 못했었던 종목군들이 바닥권에서 조금 차례대로 올라오는 모습들이죠. 이게 바로 계단식 상승, 그리고 순환매 관점에서에 대한 시장 강세 흐름들을 볼 수 있는 가장 큰 포인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후장 들어서 낙폭 자체를 완전히 전환을 시키면서 강세 전환을 하면서 상당 부분 시장이 역시나 에너지가 강하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예측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변수로 하나 떠오르는 게 있죠, 여러분들. 우리 미국과 이란 어제까지만 해도 와 휴전이구나, 종전이구나 했지만 간밤에 또 서로 간에 이제 으르렁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테이블이 구성이 되진 않았지만 2차 협상 테이블이 구성이 되진 않았지만 어찌됐든 테이블 이전의 MOU, 협상에 대한 종전에 대한 MOU, 그 이전에 또 서로 또 으르렁대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상당히 좀 시장의 피로감들을 보여주곤 있지만 휴전상에서 그냥 잠깐씩 부딪히는 정도다라는 걸로 지금 시장에서는 해석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다음 주 역시도 뭔가 이제 지수에 대한 상승폭을 고민을 하기보다는
스토리텔링이 이루어지는 종목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되는 그런 전략들이 발생이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있었던 특징주들 한 3종목 정도만 체크를 하고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입니다. SK 하이닉스예요. 너무 강해요. 자, 저점 형성이 됐었던 이쯤 되면 5일선하고 21선하고 이격 자체도 많이 벌어졌고 5일선과 캔들 간의 이격 자체가 좀 많이 벌어졌다. 이 정도면 좀 쉬어가도 누가 뭐라 할 사람이 없었던 그런 상황들인데 올렸어요. 오후장 들어서. 개인들의 강력한 매수세가 좀 들어오면서 지수를 상승을 시켰고요. 그리고 SK 하이닉스 본인조차도 이 종목조차도 신고가를 계속 연일 써가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야, 이쯤 되면 정말 SK 하이닉스는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 투자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고 수급 자체에 대한 움직임들 그리고 실적 1분기 실적뿐만 아니고 2분기, 3분기, 4분기까지에 대한 실적 부분들을 확실히 시장 내에서 인정을 해주고 있구나라는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서 오늘 코스피 지수를 가장 끌어올렸던 역할을 해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마 이 시간부로 삼성전자에 대한 주가 흐름들도 상당히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종목이에요. 자, 현대오토 에버입니다. 그동안에 많은 분들께서 힘들어하셨죠, 로봇주들, 그죠? 어찌 보면 1월달, 2월달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도 물론 올라왔지만 또 그 안에서 가장 화려하게 움직였던 종목이 3월달까지 움직였던 종목이 사실은 현대차였는데 그 현대차와 같은 궤를 보여줬던 종목이 바로 현대오토 에버죠. 이 종목 얘기하게 되면 사실은 이야기할 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들. 현대오토 에버, 보스턴 다이내믹스와 관련된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고 현대기아차가 로봇 쪽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춘다라고 하게 되면 가장 성장성이 돋보이고 피지컬 AI를 담당을 하는 자회사로서의 역할을 시장에서는 굉장히 높이 평가를 하고 있는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예요. 이 종목이 3월달, 4월달 조정 나오는 그 과정에서 상당히 괴로웠었던 시장이었습니다. 하지만 5월달 초반에 들어오면서 다시 보스턴 다이나믹스에 대한 실질적인 IPO에 대한 임박, 최종적으로 결정을 할 거야라는 것들에 대한 뉴스 보도가 좀 이루어지면서 현대오토가 다시 시장에서 각광을 받는 모습들이고요. 이게 지금 시총이 10조가 넘습니다,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쉽게 상한가를 들여보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시장은 모멘텀에 어떻게 돼 있다? 굶주려 있다. 그리고 성장에 대한 스토리들이 딱 쓰여지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일시적으로나마 수급이 굉장히 쏠리는 그런 형태들을 보여주는 게 현재의 매매 트렌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파악을 하셔가지고 뭔가 이슈 플레이를 하시기에는 상당히 좀 좋은 환경에 놓여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 교육방도 그렇고 로봇주들을 제가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해드렸어요. 장 출발 전에. 로봇주가 아마 오늘 대장 섹터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라는 이야기들을 상당히 많이 해드렸는데 그게 오늘 또 적중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고요. 또 하나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여러분들. 로봇주의 대장 중에 좀 전통적인 강자죠. 그래서 오늘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장중에 상승폭이 10%가 이상 넘는 모습들을 보여줬고 대량 거래량을 동반을 했습니다. 근데 앞서서 현대기아차가 피지컬 AI와 관련해서 보스턴 다이나믹스라는 하나의 굵직한 뭔가 회사에 대한 IPO 기대감들이다라고 하게 되면 삼성은 어제서부터 이야기가 나왔죠. 삼성전자가 공장에다가 휴머노이드 로봇을 딱 투입시킬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기사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고 그 이후에 후속 보도가 진행이 됐던 것들이 바로 로봇 추진단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삼성이 너무 잘 돼요. 전 사업부가. 그죠? 그렇더라도 새로운 먹거리를 이제 고민을 하는 거거든요. 그 새로운 먹거리를 과연 로봇으로 가져갈 수 있을지 아니면 단순하게 인력 수요를 위한 제조 로봇 상용화를 그냥 단순하게 시대의 트렌드를 따라가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현재로서는 삼성전자가 새로운 먹거리로 볼 수 있는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필두로 한 로봇 산업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는 거 아니야? 라는 기대감들이 반영이 되면서 그동안에 똑같았죠, 여러분들. 현대모비스하고 다른 게 없어요. 그죠? 3월달까지 올라갔다가 쭉 밀리는 과정, 그리고 저점 만들어주면서 기대감들이 불거지고 관련된 섹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만한 뉴스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거래량 들어가고 수급 늘어나면서 굉장히 좀 큰 폭의 급등세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빠른 순환매가 진행이 되잖아요. 그죠? 그 빠른 순환매가 진행이 되는 과정 속에서 로봇주가 어제와 오늘까지 시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다음 주까지 이어질 수 있는지 여부들 좀 체크를 하면서 보셔야 되는 그러한 시장의 숙제를 남기면서 이번 주 한 주 금요일 날 장마감이 이루어지지 않았나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황에 대한 이야기는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요. 조금 더 디테일한 종목에 대한 이야기, 섹터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코너를 통해서 이야기를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시장의 분위기와 더불어서 오늘 시장을 또 주도를 했었던 특징적인 종목까지도 살펴드렸습니다. SK하이닉스 그리고 현대차 그룹주 그리고 로봇주 내에서 대장주 이렇게 꼽아드리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전문가님 사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때는 너무 쉬워요. 시장의 흐름 다 파악했구나 싶긴 한데 또 막상 장중에 시장을 보려고 하면 대응을 하려고 하면 좀 계속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게 워낙에 속도가 좀 빠르게 돌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이 박자 맞추기가 너무나도 어렵죠.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 투자자분들의 고민이 더욱더 극대화될 타이밍 아닐까 싶은데 맞아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 전문가님께서 기준을 좀 잘 잡아주셔야 될 것 같거든요. 어떻게 좀 기준을 세우는 게 좋을까요? 앞서서도 사실은 요령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이게 익히셔야 될 부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너무 많아요.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드리는 게 바로 이 실전 매매입니다, 여러분들. 교과서에서 배우는 거는 그냥 기본 베이스를 까는 거죠. 아, 이렇게 시장이 구성이 되는구나 정도고요. 사실은 거기에다가 플러스 알파가 붙어야 되는 부분들이 바로 실전입니다, 여러분들. 실전. 실전에서 과연 시장에서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그러니까 앞서서 우리 앵커님이 정말 걱정스럽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순환매가 되게 빠르잖아요. 엄청 빠르다고요, 지금. 그러니까 그 상승들을 계속 따라가 줘야 되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매매 원칙들을 잘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근데 그 매매 원칙이 상승장에서도 다르고요. 하락장에서도 달라요. 횡보장에서는 당연히 다를 거고요. 그리고 이 상승장에서도 세분화된다고요. 기존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만을 가지고 지수를 끌어올리는 장,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어느 정도 적정 수준으로 대장주들이 적정 수준으로 올라간 다음에는 그 이후에 순환매가 도는 원칙들이 나와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지금이 딱 그 장이거든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금 성장할 수 있는 뭐 반도체에서도 뭐 여러 가지 밸류체인들, 다음 차세대 기술들이 또 시장에서 부각이 되면서 올라가고, 또 갑자기 걔네들이 좀 어느 정도 적정하게 또 주가가 올라가고는 눌렸다가 그 눌리는 사이에 또 갑작스럽게 또 로봇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수급이 쏠리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굉장히 민감하다. 그죠? 그 민감하다라는 부분들이 하락장에서도 나올 수 있고 상승장에서 나올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면은 상승장에서는 이 흐름들을 따라가는 실전 매매 원칙들을 제가 이 차트의 정석에다가 다 작성을 해놨습니다. 요령들을.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들. 이 시간을 통해서 뜬구름 잡는 이야기 하지 말자. 원론적인 이야기 하지 말자. 실전 매매 이야기 하자. 라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이거를 못 따라가시잖아요? 그러면은 생각했던 것보다 이 계좌 순위를 올리는 게 생각보다 어려워요. 그리고 계좌가 계속 정체돼 있는다고. 그리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계좌 관리를 계속 하셔야 됩니다. 그 계좌 관리가 안 되게 되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제가 쉽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이 종목 언제 가요? 매수가 어떻게 됩니까? 이런 얘기들만 하게 된다고.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관리들을 진짜 스스로 하실 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 실전 매매 원칙을 여러분들에게 적어놨습니다. 이거 진짜 꼭 공부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실전 매매 원칙이 딱 끝나게 되면 여러분들 주가 변곡점이 나오죠. 이 종목에 대한 주가 변곡점, 저 종목에 대한 주가 변곡점, 이 섹터에 대한 주가 변곡점, B 섹터에 대한 주가 변곡점들이 나온다고요. 그럼 그 변곡점을 가지고 주가가 무조건 올라간다는 게 아니죠. 이 변곡점이 파악이 됐으면 매수와 매도를 하는 타이밍들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이 타이밍들을 이 차트의 정석에다가 다 넣어놨어요.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은 이 차트의 정석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드렸던 종목군들을 볼게요.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종목이에요, 한미반도체. 그죠? 여러 가지 이슈도 있고요. 그리고 시장에서 뭐 공매 물량도 상당각보다는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지금 HBM 시장, 반도체 시장, 그리고 차세대 HBM4로 넘어가고 3E로 넘어가고 계속 지금 고층으로 좀 넘어가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한미반도체에 대한 기술력이 부각이 되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 종목이 계단식 상승들을 보여주거든요. 그 계단식 상승들을 보여줄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에요. 근데 이게 그냥 이렇게 차트가 만들어지니까 사셔야 되는 자리예요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기본적인 부분들 포함이 되셔야 돼요. 그게 뭐예요? 모멘텀이죠. 이 종목이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이 갖춰져 있느냐, 안 갖춰져 있느냐. 환경이 갖춰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이 안 좋아서 안 가는 경우도 있고요. 기업은 너무 좋은데 현재 시장에서 주목을 못 받으면서 못 가는 애들도 있어요. 그게 이제 여러분들 실전 매매에서 딱 여러분들이 구분을 하실 줄 아셔야 되는 요령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시장에 대한 모멘텀과 한미반도체가 가지고 있는 개별적인 모멘텀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이후에 35%가량 상승이 나왔던 종목이고요. 제주반도체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우리 계속 제가 전력반도체, 저전력반도체
이제 밸류체인이 넘어가기 시작을 하게 되면 가장 고민이 뭐다? 인프라, 전력 인프라라는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러면 전력 인프라가 직접적인 수혜가 될 수는 있겠지만 반도체 섹터 내에서도 뭐다 여러분들? 전력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라고 고민을 하게 될 겁니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렸잖아요. 그럼 거기서 떠오르는 것들이 전력 반도체, 저전력 반도체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거를 선제적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주 반도체라는 종목으로 미리 선정을 할 수 있게끔 말씀드렸어요. 근데 그거를 여러분들 차트 정석을 통해서 다 기준점을 잡는 방법들을 통해서 잡았던 종목군들이에요. 심플하죠? 자, 그 다음입니다. 주성 엔지니어링. 이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횡보되는 구간들. 그리고 주가가 레벨업이 이루어지는 상황들이 연출이 되게 되면 주가에 대한 상승은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강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라는 이야기들을 해드렸던 종목이에요. 근데 그 종목이 딱 2개월, 1개월, 1개월 반, 2개월 만에 몇 프로까지 갔냐? 348%가 상승을 했습니다. 자, 이런 종목군들을 여러분들이 우리 차트의 정석을 통해서 다 받아보셔야 되는데, 공부를 해보셔야 되는데, 받는 방법이 궁금하시죠? 밑에 QR코드가 나갈 거예요, 여러분들. 그 QR코드를 받으시게 되면은 링크가 나옵니다. 그 링크를 통해서 입장을 하시게 되면 우리 교육방이에요. 교육방에서 이 차트의 정석을 신청하실 수 있는 방법들이 아주 심플하게, 아주 간단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해주시게 되면 이 차트의 정석을 받으시고 공부를 하시면 돼요. 주말 동안에. 그리고 그 해당되는 종목군들의 기본적인 개념 자체는 지지와 저항입니다, 여러분들. 가격이 지지를 받는 것이냐, 가격이 저항을 받는 것이냐,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면서 내가 종목들을 1차적으로 뽑아내실 수가 있습니다. 뽑아내시게 되면 그 다음에 매매 포인트를 가지고 우리가 매수를 하는 거예요. 밑에 하단에 QR코드 나오시죠, 여러분들? QR코드 활용 잘 하셔가지고 우리 교육방에 들어오시면 돼요. 교육방을 통해서는 여러분들 종목에 대한 이야기도 해드릴 거고요. 차트의 정석을 기준으로 종목을 뽑을 수 있는 방법들, 그리고 현재 시장의 주도 섹터는 무엇이며 주도 종목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까지 다 아울러서 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뿐만 아니고 실시간으로 내가 시장을 해석하는 방법들까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뭐죠, 여러분들? 우리가 활자로 한번 읽어보고 또 실시간으로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까지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게 되면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빠르게 여러분들도 수익을 내실 수 있는 투자자가 되신다.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는 투자자가 되실 수 있다. 라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러한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우리 다음 코너를 통해서는 섹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 거고요. 그리고 섹터에 연관되어 있는 종목군들 이야기까지 제가 한번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시장 참여자분들 같은 경우에 이번 주에 시장 지수 자체는 코스피가 4거래일 연속 또 상승 흐름을 가져갔지만 이 상승 종목 대비 하락 종목의 개수가 이번 주 내내 더 월등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시장에 있어서 매매 원칙을 지켜야 될지 이런 부분이 가장 걱정되실 것 같은데 그 기준을 그래서 여러분들께 또 오늘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전문가님께서 교육방 오시는 분들에 한해서 차트의 정석이라는 이 전자책을 통해서 이 원리 원칙을 또 선물처럼 드릴 예정이거든요. 지지와 저항 그리고 우리가 주가 변곡점을 어떤 식으로 파악을 해야 될지 등등 다양한 실전 매매에 있어서 꿀팁이랑 꿀팁 다 담겨져 있기 때문에 지금 바로 교육방 입장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입장 혹은 최영동 세 글자 보내주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기 때문에 많이들 참여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또 이번 주 일요일에 또 저녁 8시 무료 온라인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다음 주 대응 전략 어떻게 짜봐야 될지 이런 부분까지도 전술 또 알려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무료 온라인 방송까지도 필히 참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이제는 또 산업에 대한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워낙에 좀 순환매가 빠르게 돌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어떤 이 산업 쪽으로 좀 관심 있게 봐야 될까요? 뭐 오늘은 로봇주를 정리하는 시간 한번 가져볼게요. 로봇을 빼놓고 얘기를 할 수는 없죠, 오늘 장에서는. 일단은 이게 로봇주가 올라가는 원천적인 내용들이 좀 있기는 해요. 물론 이제 산업의 트렌드라고 우리가 볼 수도 있고요. 시기적으로 놓고 보자고요. 우리 시장만 딱 놓고 보자고요. 그리고 이슈는 분명히 나왔어요, 여러분들. 이슈는 분명히 나왔습니다. 근데 왜 지금 이 시점에서 이슈가 이렇게까지 크게 반영을 하느냐라는 것들인데 로봇주들이 실적이 나오는 회사가 몇 개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죠? 거기다가 대부분이 이제 신성장 산업이고 우리나라가 주도가 되는 산업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많은 종목이 테마에 포함되어 있고 섹터에 포함이 되어 있고 밸류체인에 포함이 되어 있긴 하지만 사실은 재무적인 부분들로만 놓고 보게 되면은 건드려야 될 종목이 별로 없어요. 그죠? 그런데 주가는 가요. 그죠? 그리고 제가 올해 1월달, 2월달쯤 로봇주들 거의 다 올라왔을 때 이쯤이면 많이 올라간 것 같아요 라는 이야기가 해드렸던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실적 시즌 돌아가기 이전입니다. 그러니까 실적 시즌에 딱 들어가게 되면 이 로봇주들은 밸류가 워낙 높아요. 주가가 높기 때문에 실적이 견인을 못 해준다고요. 그럼 그 뒤로 밀리는 거죠. 그리고 또 적정 수준의 바닥을 다지는 구간들이 나오고 다시 모멘텀들이 나오게 되면 주가가 올라가거든요. 근데 왜 지금 이 시점에서 이렇게 강력하게 붙냐? 실적 시즌이 거의 끝나갑니다, 여러분들. 그죠? 그러면 이제 더 이상 밸류에 대한 고민을 안 해요, 시장에서. 그럼 뭐에 고민을 하죠? 모멘텀이 센 건지 안 센 건지, 강한 건지 약한 건지를 체크를 해요. 그럼 모멘텀이 강하게 붙는 애들은 또다시 내러티브를 통해서 주가가 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 원리들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딱 4계절이잖아요, 여러분들.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그럼 2개월가량은 모멘텀으로 가고 1개월은 뭘로 간다, 여러분들? 밸류로 가는 겁니다. 간단하죠? 자,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로봇주들이 조금 더 시세가 이어질 수 있는 내용들을 제가 원론적인 이야기들을 해드렸어요. 그럼 거기에 해당되는 이 차례대로 로봇이 어떠한 내용들이 합쳐지면서 최종적으로 로봇 밸류체인이 만들어지는지를 좀 보셔야 되는데, 일단은 로봇을 움직여야 되는 거는 지금 우리나라가 딱 로봇이 떠오르는 것들은 막 덤블링하고 이런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덤블링 생각했던 것보다 로봇 만드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로봇 산업, 일본도 마찬가지겠죠. 로봇 산업을 막 키우려고 하는 회사들의 외형적으로 보이는 수준은 저는 거의 다 올라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올해 초에 중국 로봇들을 보셨을 때 굉장히 놀라우셨죠, 여러분들. 막 춤추고 달리기 하고 발로 차면 막 일어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이제 하드웨어적인 부분들은 저는 4개 국가, 3개 국가가 거의 이제 동등한 수준에 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가격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과연 어느 국가가 조금 더 경쟁력을 갖고 있느냐, 그리고 산업적인 제재를 어느 정도 이 국가들이 풀어주느냐고요. 그 산업이 또 받아들이는 속도도 분명히 있겠죠. 그런 부분들이고, 가장 어려운 거는 사실은 손가락 움직이는 거예요. 그 손가락 기술 관련된 기업들도 제가 나중에 말씀 좀 드릴게요. 자, 이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일단은 움직이는 하드웨어 이전에 여러분들 AI 소프트웨어가 필요합니다. 그게 뭐죠, 여러분들? 카메라가 있거나 뭐 레이더가 있거나 라이다가 있거나, 이 로봇이 정상적인 물체를 인지를 하고 수행을 할 수 있고 뭔가 이제 여러 가지 행동들을 할 수 있는 AI 소프트웨어가 필요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 토탈 우리가 로봇을 이야기할 때 피지컬 AI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피지컬하고 이제 AI 붙은 거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로봇을 움직이는 핵심 부품이 있어야 됩니다. 보통 이제 관절 정도가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이제 로봇 완성체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응용 서비스로 넘어가는 요 과정들을 거치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에 해당되는 종목군들만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자, AI 소프트웨어 운영 체제를 대표적으로 만들고 있는 회사들은 딱 4개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물론 중소형 종목도 몇 개가 있긴 있어요. 그거는 제가 테마적인 부분들로 우리 교육방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거고요. 대표적인 회사는 삼성전자, 현대오토에버, LG CNS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핵심 부품입니다. 거기에는 이제 액추에이터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고, 감속기 이야기 굉장히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통상 우리 시장에서 이 로봇 밸류 체인에서 가장 드라마틱하게 움직이는 종목들이 사실은 액추에이터하고 감속기 쪽에 포커스가 많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들 보셨겠지만 뭐 현대모비스도 있고 로보티지도 있고 SPG도 있고 사면이라는 기업도 있고요. 우린 PTS라는 종목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종목들이 되게 많아요. 중소형 회사들이. 거기서 이제 전방 기업과 연결고리가 있는 회사들이 조금 더 탄력 있게 움직이겠죠. 그런 것들을 좀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로봇 완성체가 지금 시장을 끌어올리는 가장 큰 섹터를 끌어올리는 가장 큰 원천적인 모멘텀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회사가 어디죠? 보스턴 다이나믹스입니다. 이게 이제 다음 달에 IPO를 할 수 있는 일정들을 우리가 본격적으로 잡을 거야 라는 것들에 대한 언론 보도가 이루어지고, 시장에서는 기대감들이 발생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이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대주주라고 할 수 있는 어디죠, 여러분들? 현대차 그룹들이 움직이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있고, 또 두산 쪽으로 가게 되면 이제 두산 로보틱스가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LG전자도 굉장히 많이 올랐죠. 첫 번째로 올라갔던 이유들이 뭐죠? 우리도 로봇 탈 거야 라는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LG전자도 굉장히 가파르게 움직였잖아요. 그래서 이 4개 회사가
이 로봇 완성체에 있어서 가장 주목을 받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디에다가 이 로봇들을 배치를 할 거냐. 거기에 해당돼서 스마트 팩토리라든지 물류 자동화라든지 여기에 해당되는 기업들이 또 올라가는 종목군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현대 글로비스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현대 무벡스라는 종목이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 LG CNS라는 기업도 있습니다. 여타 또 다른 종목군들도 많아요. 스마트 팩토리와 관련된 기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교육방을 통해서 조금 더 다양한 종목군들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그러면은 삼성전자 그룹별로 우리 로봇 밸류 체인이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를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자고요. 시간이 없는 관계로 제가 짧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당연히 보셔야 되겠죠. 그죠? 그룹 핵심의 로봇법이기 때문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오늘 장 초반에 딱 시작하자마자 10% 우습게 올라가잖아요. 그죠? 그리고 KH 바텍이라는 의외의 종목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한국 PIM 스마트 팩토리 로봇 자동화 기업입니다. 이런 종목도 있고 사면입니다, 여러분들. 모션 컨트롤에 있어서 기술력을 갖고 있는 이미 LG전자하고 삼성, 현대에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군들도 또 이 삼성전자 그룹 로봇 밸류 체인으로 분류가 되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고요. 두 번째는 이제 LG그룹입니다. LG그룹은 LG CNS 정도만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LG CNS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아마 뉴스를 한번 쭉 보시게 되면 LG CNS가 이제 이 로봇과 관련된 피지컬 AI와 관련된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할 거야라는 것들을 이제 공식화한 상황들이기 때문에 뭐 LG CNS 그다음에 이제 로보티즈 2대 주주입니다, 여러분들. LG 2대 주주 액추에이터를 만드는 회사. 이 두 종목 정도만 좀 신경을 써서 좀 관찰을 해보시게 되면 생각했던 것보다 LG그룹주들 내에서도 변동성들을 보여주는 종목군들이 많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룹별로 이제 종합 비교를 한번 해서 말씀 좀 드리게 되면 일단은 삼성전자는 핵심 로봇은 레인보우 로보틱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미 양산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 내용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장에 부각이 이루어지고 산업의 파이를 좀 키운다. 국내 산업에 대한 파이를 좀 키우기 시작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주가에 대한 상승 랠리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현대차는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비롯한 관련 기업들, LG그룹은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LG전자가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해당되는 기업들 LG CNS, 로보티즈 정도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두산 쪽으로 넘어가서 보시게 되면 두산 로보틱스하고 유일 로보틱스가 있습니다. 은근히 또 올라가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시세를 보실 때 로봇주들 전체 종목군들을 다 아우르시면서 대응을 하셔야 되는데 여기 핵심 되는 기업들 정도만 보셔도 충분히 로봇 섹터를 따라가는 데 있어서는 그렇게 크게 무리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와 더불어서 이제 그룹으로 이제 공통으로 수혜가 되는 종목군들인데 이 종목들을 좀 보시는 게 맞아요. 첫 번째는 이제 SPG라는 기업이고요. 그리고 센서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뉴로메카라는 기업이 있는데 뉴로메카가 재무적으로 별로 좋지는 않죠. 그래서 1차적으로 저도 1월달에 2월달에 엄청나게 큰 수익을 냈던 그런 종목인데 최근 들어서 탄력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어떻죠, 여러분들? 시장의 모멘텀 플레이가 이루어진다고 하게 되면 저런 종목도 신경을 써서 보셔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로보스타라는 종목도 있습니다. 이미 스마트 팩토리 관련해서 자동화 핵심 부품이 회사이기 때문에 이 로보스타도 은근히 변동성들이 나오는 그런 대표적인 종목이고 현대오토에보는 오늘 말할 것도 없이 강한 상승세가 나왔던 종목이고요. LG CNS 숨어있는 강자 역할을 보여줄 수 있다는 거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로봇주들에 대한 전체적인 종목군들을 다 아우르는 건 아니에요. 핵심 종목군들만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린 거고요. 조금 더 디테일한 종목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여기에 해당되진 않지만 너무나 좋은 기업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좋은 기업이 뭐 재무적으로 좋다라는 게 아니고 주가 측면에서 변동성들을 크게 보여줄 수 있는 종목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한 종목군들을 또 우리 교육방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해드릴 거예요. 자, 그러면 대표적인 종목들만 볼까요? SBB테크예요. 자, 수급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급 외인들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죠? 4일 연속 들어왔죠? 자, 기관들 같은 경우 은근히 시세가 안 감에도 불구하고 바닥권에서 계속 매집을 해왔던 시세예요. 그죠? 그리고 이 SBB테크의 일봉 차트의 흐름들을 보게 되면 하락 추세를 마무리를 하고 저점이 높아지는 또 상승 추세가 진행이 되는 초입 구간에 와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 SBB테크 같은 경우는 좀 지켜볼 만한 그런 대표적인 종목이 되지 않겠냐라는 관점이고요. 그리고 바닥권에서 5일선, 21선 차례대로 지금 정배열 초입 구간에 들어와 있는 한국 PIM이라는 종목입니다. 이러한 이제 차트들이 거의 대동소이해요. 로봇주들이. 그러면은 앞으로 주가가 상방으로 가든 하방으로 가든 다 똑같은 방향성을 보여줄 수 있다는 얘기겠죠. 그럼 여러분들 관심을 분명히 가지셔야 될 거고요.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 교육방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다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요. 이 내용들이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차트 정석입니다. 실전 매매 활용법.
여기를 기반으로 해서 종목들을 찾으시면 돼요. 그게 뭐죠, 여러분들? 주가에 대한 변곡점. 다 나오잖아요, 변곡점들이. 아, 여기네, 여기네, 여기네. 라는 것들 나오죠. SBB테크도 잠깐만. 하락 추세가 끝나는 시점에서 장대 양봉, 대량 거래량을 동반한 포인트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네? 라는 것들을 우리가 인지를 하는 거예요, 시각적으로. 그런 내용들이 어디에 담겨 있다? 차트 정석에 나와 있어요. 밑에 하단에 나올 겁니다, 여러분들. QR코드. QR코드를 받으셔가지고 카메라로 딱 찍게 되면 링크가 나오거든요. 그 링크에 들어오실 수 있는 방이 바로 교육방이에요. 그 교육방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드리고요. 차트 정석을 받을 수 있는 방법도 당연히 올라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앞서서 제가 이거 왜 공부하겠습니까? 이거 별로 재미없어요, 여러분들. 뭐가 재미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 와 우리 급등은 100%, 200%, 300%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재밌지. 이거 뭐 재밌겠어요? 없어요. 내가 있는 종목인지 없는 종목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거를 왜 말씀드리냐, 이 귀한 시간에. 차트를 시각적으로 봤었을 때 올라가는 이유들이 명분이 있어요, 명분이. 그 명분들을 모르고 차트만 봐가지고 종목 찾을 수 있으시겠어요? 못 찾아요. 절대 못 찾습니다. 그 이전에 명분을 찾아야 된다면 이렇게 베이스가 되는 기초 지식이 있으셔야 돼요. 그 기초 지식이 있게 되면 눈으로 보이는 차트에 포인트들이 보입니다. 그 포인트들을 배우셔야 돼라고 했었을 때 우리 차트 정석에 제가 다 나와 있어요. 실전 매매 원칙 다 배웠죠? 주가의 변곡점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스토리텔링 될 수 있는 모멘텀이 나올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주가 변곡점 확인하게 되면 이유들을 우리가 확인을 했겠죠? 그럼 매수하고 매도를 타이밍을 잡아가지고 하시면 됩니다. 이 내용들이 어디에 나와 있느냐? 차트 정석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아까 나왔던 QR코드를 통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신청을 하시게 되면 정말 건강한 투자자가 되시는 겁니다. 그냥 단순하게 뭐 여기서 사가지고 여기서 올랐어요, 이게 아니고 올라가는 이유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이유들까지 여러분들이 다 공부를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시간이 좀 걸리실 수는 있으시더라도 여러분들 주식 뭐 한 달하고 그만두실 거 아니시죠? 두 달하고 그만두실 거 아니시죠? 앞으로 이제 시작한 거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4년이고 내가 시장에서 돈을 버는 투자가 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기초를 탄탄하게 하실 수 있는 방법들을 제가 실전 매매 활용법, 차트 정석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이들 받으셔가지고 활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다음 코너를 통해서 또 종목에 대한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죠.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또 시장에서 뜨거운 로봇 섹터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좀 해드렸습니다. 사실 우리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런 종목들을 어떻게 실전 매매에 접합하는지 이런 부분이잖아요. 여기에 대한 원리 원칙, 기초 지식, 눈으로 보는 차트의 포인트들 오늘 그래서 교육방 오시는 분들에 한해서 차트의 정석이라는 이 전자책을 통해서 다 노하우 알려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 빠르게 입장해 보시길 바라겠는데요. 두 가지의 방법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입장 혹은 최영동 세 글자 보내주시거나 지금 화면 보시면 QR코드 하나 보이실 겁니다.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TV 화면에 사진 찍듯이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또 교육방 오실 수 있기 때문에 나도 한번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실전 투자에 있어서 전략적인 노하우를 챙겨보고 싶다. 차트를 시각적으로 봤을 때 올라갈 명분이 있는 종목들 나도 한번 포트 안에 넣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오늘 또 혼자서도 공부할 수 있도록 차트의 정석이란 전자책 선물처럼 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 빠르게 오셔서 신청까지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일요일 저녁 8시에 우리 전문가님께서 또 휴일을 아끼시면서 여러분과 함께 무료 온라인 방송을 통해서 시장 관련된 전략을 세워드릴 예정입니다. 무료 온라인 방송 주말 동안에 어떤 뉴스들이 나왔는지 그래서 다음 주 우리가 전반적으로 어떠한 또 대응 전술을 세워봐야 될지 여기에 대한 이야기 또 교육방 오시는 분들에 한해서 무료 온라인 방송 시청할 수 있는 링크 올려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일요일 밤 8시에도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 QR 스캔하시거나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입장 혹은 최영동 세 글자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이제 또 종목에 대한 리뷰를 도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참 편안한 이름과 똑같은 종목. 거죠. 퍼스트 클래스 종목들 굉장히 저력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어떤 종목이 있었는지 소개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예, 우리 좀 하나하나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퍼스트 클래스 종목들을 다 설명을 드렸고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그 종목 중에서 여러분들께서 많이 알고 계시는 종목도 있으실 거고 생소한데라는 종목군들도 있으실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생소했던 종목이 바로 MK 전자라는 종목이실 텐데요. 이 종목 제가 1월 28일 날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이 주가가 움직이기 시작을 했던 요 시점들을 보게 되면 딱 말씀드리고 나서 한 일주일가량 이런 움직임들을 보여주고 나서 주가가 5일선 20일선 횡보되면서 확장이 이루어지고 횡보가 마무리가 되고 확장이 이루어지면서 주가에 대한 상승 탄력도가 얼마까지? 198%. 딱 한 달 반 만에 2배가 됐습니다. 간단하죠,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제 기준에 맞춰서 교육방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에게 다 안내를 드려 힌트를 다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잡으셔야 돼요. 자, 그 다음 대한광통신입니다. 이 종목도 여러분들 3월 달에 시장 너무 안 좋았죠. 그때 제가 여러분들 광통신 이야기를 엄청나게 많이 해드렸다고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단순하게 차트가 만들어져서 아니죠, 여러분들. 시장에 대한 패턴, 그리고 이 종목이 올라가야 되는 명분, 그 다음에 차트에 대한 움직임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것들만 여러분들이 이 3박자가 딱 맞아 떨어지게 되면 여러분들 굉장히 짧은 기간 안에 400%의 상승을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도 광통신 이야기 계속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우리나라 증시는 모멘텀이 계속 돌고 도는 시장이에요. 지금 뭐 우리나라 시장뿐만 아니에요. 주식시장은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모멘텀 싸움이 어느 정도 잘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내 계좌가 완전히 이야기가 달라진다. 색깔이 달라진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퍼스트 클래스를 통해서 말씀드렸던 종목군들의 면면들을 보시게 되면 거의 대부분이 이런 패턴들이에요. 근데 이런 패턴들이 여러분들 우리 차트 정석에 나와 있는 변곡점을 통한 매수 매도 타이밍들을 보고 매매를 한 겁니다. 자, 심택 같은 경우도 4월 7일 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몇 프로? 100% 갔습니다, 여러분들. 그죠? 딱 한 달 됐네요. 한 달 만에 100% 간 거예요. 실적 기반. 기판 관련주들. 모였네요? 이제 튈게 되겠네요? 라는 이야기도 해드리는 거예요. 이런 얘기들을 여러분들 교육방을 통해서도 여러분들 다 힌트를 드려요. 이런 유사하게 나올 수 있는 종목군들에 대한 이야기들까지 교육방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다 힌트까지 다 드리고요. 교육도 다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참고로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다양한 종목의 매매 포인트들, 케이스만 몇 개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게 되면 여러분들도 그 자기만의 무기들을 가지고 종목들을 찾으실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주성엔진은 마찬가지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앞절에 여러분들 차트 정석 다 받으셨죠? 그럼 이제 해야 될 게 뭐죠, 여러분들? 내가 실전에서 이제 어떻게 뛰어들 건데? 내가 이제 비법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그럼 비법서를 이제 권법 배웠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 밖에 나가가지고 갑자기 무림에 나가가지고 다 이기겠어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처음에 무협 영화 보면은 주인공이 일단은 두드려 맞고 시작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갑자기 뭔가 무공이 막 늘어나요. 아니면 혈이 막 뚫려가지고 막, 그죠? 막 무술을 펼쳐가지고 이제 어찌됐든 뭐 부모의 원수를 갚든 스승의 원수를 갚든 이제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되냐? 권법을 배웠습니다. 그럼 실전에 뛰어들어야 돼요. 근데 그 실전에 뛰어들 때 여러분들 그냥 막 나가가지고 하실 수는 없죠. 그래서 제가 준비를 했어요. 10시 반입니다. 밑에 QR코드가 나갈 거예요. QR코드를 통하셔가지고 우리 교육방으로 입장을 하시게 되면 차트 정석 당연히 받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또 하나 드릴 수 있는 거는 실시간으로 여러분들과 이제 대화를 하는 겁니다. 10시 반에 매일. 근데 뭐 거창한 이야기를 하는 날도 있고요. 그냥 아유 지루하네 라고 얘기할 때도 있어요. 왜? 시장에 따라서 톤은 다 달라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시장에 대한 하루하루의 움직임들을 파악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엄청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오전에 일어나는 일들, 오후에 일어나는 일들이 늘 바뀌거든요. 시시각각. 날씨가 참 변덕스러울 정도로 많이 바뀝니다. 그래서 항상 이 전략에 대한 이야기들을 제가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그날 지금 시장 심리가 매일 바뀌죠. 업종도 바뀌어요, 여러분들. 그죠? 주요 업종, 뭐 A라는 업종이 가야 되는데 뭐 나는 B라는 업종 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헛다리 잡고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하루 종일 시장 보는데 스트레스가 맞는 거예요. 그러시면 안 되겠죠. 근데 이게 요령이거든요. 요령만 있으면 오늘은 이거네? 오늘은 저거네? 오늘은 이 종목에 내가 좀 잠깐 있어야 되겠는데? 그럼 내가 갖고 있는 종목 안 봐도 되거든요. 그럼 내가 갖고 있는 종목 어차피 오늘 장에서 쉴 테니 이거는 봐봤자 에너지 낭비라고요. 그럼 그 에너지를 시장에 가는 종목에 집중을 해가지고 수익을 내시면 돼요. 어차피 시장은 순환매잖아요.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방법들을 얘기해 드릴 거예요. 주요 업종에 대한 이야기, 종목 분석해 드릴 거예요. 그 다음 실시간으로 관심 종목 분석까지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슈 파악이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 이제 로봇주 같은 경우, 그 요번 주 중에는 또 유리기판에 대한 얘기인데 제가 선제적으로 다 말씀을 드렸던 섹터들이잖아요. 그럼 이제 오늘 로봇주가 어제하고 이제 오늘까지, 어제는 약간 전초전 느낌이었다고 되면 오늘은 대장으로 딱 부각이 되는 거잖아요. 그 내용들 다 10시 반에 교육방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온라인 방송 진행을 할 거니까요. 많이들 참여해 주시고
다음 코너를 통해서 또 종목에 대한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종목에 대한 리뷰까지도 들어봤는데요. 저희가 제공한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의 상승,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장의 퍼스트 클래스 종목 바로 한번 공개해 보도록 할까요, 전문가님? 어떤 종목 들고 오셨나요? 좀 시간이 없죠, 여러분들. 네. 빨리빨리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이에요. 자, SPG라는 종목입니다. 앞서서 우리 로봇주 보셨죠? 거기에 해당되는 종목이고요. 제가 말씀드렸죠, 로봇주 다 똑같다고요. 패턴은 다 똑같습니다. 위로 갈 수 있는 방향성들을 우리가 체크 한번 해보자라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15만 원이고요. 2차 목표가는 제가 우리 교육방에서 여러분들에게 공개를 해드릴 거예요. 첫 번째 종목은 SPG라는 종목 말씀을 좀 드리고요. 두 번째 종목 똑같습니다. 로보티즈예요. 이 종목 목표가도 마찬가지로 35만 원 제가 설정을 했습니다. 2차 목표가는 제가 차후에 교육방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공개를 해드릴 거고요. 마지막 세 번째 히든 종목이에요, 여러분들. 이 종목 오늘 대량 거래량 터졌거든요. 장대 한번 뽑았습니다. 더 이상 위로 요 라인만 딱 돌파가 이루어지게 되면 생각했던 것보다 이 위에가 공백이 엄청 커요. 공백이 크다라는 건 뭐죠? 여기에서 한번 툭 건드려주게 되면 봉소나처럼 팡 터지는 거예요. 이 종목은 교육방에서 종목명과 전략을 제시를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 참고하셔가지고 주말 앞서서 좋은 종목들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퍼스트 클래스 두 종목과 더불어서 히든 종목까지 제시를 해드렸는데요. 히든 종목의 종목명 그리고 자세한 대응 전술 같은 경우에는 교육방 오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알려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 빠르게 입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가지의 방법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입장 혹은 최영동 세 글자 보내주시거나 지금 화면 보시면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QR 스캔하시면 바로 교육방 입장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바로 오셔서 우리 전문가님께서 준비한 히든 종목의 종목명 그리고 자세한 대응 전략까지도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종목들을 우리가 다음 주에 어떻게 또 적용을 해야 될지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무료 온라인 방송을 통해서 상세하게 시장 관련된 이야기 더 나눌 예정입니다. 일요일 밤 8시에 무료 온라인 방송 진행할 예정이죠. 주말 동안에 나오는 뉴스들 그리고 다음 주에 전반적으로 우리가 시장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 또 전략을 세워봐야 될지 제시를 해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일요일 밤 8시 무료 온라인 방송 시청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교육방 오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시청 가능한 링크 올려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 바로 QR 스캔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또 이번 주말 동안에 뭐 해야 될지 고민된다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쉬는 동안 또 공부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주에는 또 우리 성공 투자해야 되잖아요. 여기에 있어서 원리 원칙들 또 차트의 정석이란 전자책을 통해서 선물처럼 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 바로 QR 스캔하시거나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입장 혹은 최영동 세 글자 지금 바로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또 알차고 유익한 내용으로 함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